자,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고 40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아파트를 사라고 이렇게 바람을 잡고, 그래서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무너지는 경제를 막겠다, 금융위기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빌려간 돈이 부실해서 터질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을 올려가지고 대출 부실화를 터지게 하지 않겠다? 그거는 끝없이 그야말로 올라가야만이 안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산 거품이 끝없이 올라가서 안 터지고 계속되어 온 것이 인류 역사상 하나라도 있느냐? 인류 역사상 모든 투기는 다 거품으로 끝났고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정부가 떠받치려고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정권이 이해가 가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최경아이가 최근에 보니 깜빵에서 나왔더만요.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고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말기부터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2개월 연속 상승, 평당 3,064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의 평균은요, 평당 1,600만 원이고 서울의 평균은 평당 3,064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전국의 2배 정도 되지요. 자, 전세가 지금 난리가 나서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가 판을 치니까, 자, 아파트 가격 올려서 전세값이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 벌써 1억이나 올랐다. 자,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 실거래가 상승 단지가 늘었다. 신축 대단지 거래량도 소폭 회복.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고 앞으로는 더 뛴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뭔가 짠 듯이 정권과 이 언론이 짠 듯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41%가 상승 거래, 서울 전세값 반등, 거래량 늘고 실거래가 오름세, 서울 아파트 가격 어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고, 이 와중에 멀어지는 청년층 내 집 마련,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껑충 뛴다는 거예요. 한때는 작은 아파트 이 겉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24평 이하의 작은 아파트들이, 소형들이 이제 작아도 내 집처럼 살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집 산다고 뛰어들면서 이 작은 아파트들에 집중되니까 소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대를 넘길 만큼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의 한 재개발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이 아파트는 전용 49는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21평, 실평수 1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15평짜리 아파트가 5억 5천 안팎이래요. 그것도 광명이요. 평당 2,600이라고 합니다. 자, 분양가는 21평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자, 분양가는 일반 분양 면적 21평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용 59는 18평인데 24평짜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양가가 평당 3천이 넘었다는 거.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요. 그래서 이런 작은 평수 21평, 24평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서울도 아니고 광명이, 또 더 나아가서 부산인데, 자, 평당 2,600이 넘고 부산에는 3천만 원이 넘는다. 이것은 완전히 바가지죠. 청년들이 도대체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21평짜리, 24평짜리 아파트도 지금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자, 21평짜리가 5억 6천이고 24평짜리가 평당으로 해서
7억이 넘어갑니다. 평당 3천 넘었어요. 자, 그러면 30만 세대에 그야말로 원가에 가까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어디 간 겁니까? 그 반면에요. 다른 하나는 2천 가구가 넘는 이 월계 아파트가 올해 서울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 등에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았었다 하지만은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전세가까지 올라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은 거래량 회복을 동반한 집값 반등은 서울 주요 지역 일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만 나오고 있고, 중앙일보가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거래가 단 한 건이라도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 단지는 2,540건이고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0,000건도 안 되는 9,795건이에요. 서울 아파트 단지 1,342곳 가운데 4분의 1, 24.6%에서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는 거래가 올해 한 곳만 이루어진 거고 한 달에 평균 한 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 6.2%. 그러니까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래 절벽 상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 매수, 패닉 바잉 하던 2020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8만 1,000건가량 되는데 거래가 한 건 이상 이루어진 단지가 6,663곳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12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도 61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2,002가구가 있는 노원 월계 주공 2단지에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아직도 아파트가 하나도 거래되지 않았고 전용 44평방미터짜리 최고가가 5억 4천인데 3억 8천만 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이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하지만은 아파트가 아직 침체되어 있을 때인 2018, 19년대 초반 수준이고 본격 상승을 논하려면 월 평균 5,000건 이상은 거래돼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요. 아마 언론이나 정권이 겁을 줘가지고 아파트 지금 아니면 못 산다. DSR 규제도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생애 첫 대출 이렇게 막 해줄 거니까 사라. 그러니까 지금 내 가진 돈으로는 못 사고 정부가 돈 빌려주는데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 빌려주게 하고 거기에는 DSR 그러니까 자신의 이 수입 대비 총부채 한도 규제가 없으니까 이때 사야 되겠다라고 앞다퉈서 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진짜 해서는 안 될 지금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곳곳에 지금 대출이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절대 내려오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라 기대한다면서 금리를 먼저 내리고 그건 정부가 압박한 거죠. 은행에.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꿈틀거리고 사업자 대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단 사고 보자고 나중에 가족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21평, 24평 아파트들을 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당 2,600이니 평당 3,000이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딱 정부가 투기꾼들이 그냥 이 눈 받고 사는 서울 몇 군데를 갖다가 중심으로 바람을 조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게 만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 거래가 회복됐다면서 지금 부동산을 둘러싸고 건설회사들이 PF 브릿지론 대출 문제로 붕괴되는 거 그리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막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어요. 지금 PIR 지수라고 있지요. 소득 대비 집값. 그래서 1년에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 경우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중위권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번다 칩시다.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5천 곱하기 18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18배라는 것도 낮추어 부른 거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더 높다. 자, 금융위기 직후에는 5억 하던 게 지금 9억 하고 있으니까요. 10배가 적정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높죠. 저는 PIR 지수가요, 한 4. 그러니까 연간 안 쓰고 모았을 때 4년간 벌은 거를 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반만 저축한다면 8년간 모았을 때 집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정점일 때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170만 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를 달릴 때 영끌, 패닉 바잉으로 산 사람이 170만 호. 전국의 아파트 1200만 호 중에 14.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호에서 170만 호가 15% 정도가 그야말로 꼭대기 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당 한 두세 명이라고 하면 사람 숫자로는 최소한 340에서 3인이라고 보면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아파트를 연끌 비투했다는 거예요. 자, 원희룡이는 급상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 본다면서 금융 충격이 오지 않을 거고 투기가 집중된 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서 LTV가 40-50%에 이르러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LTV라는 거는 금융을 위한 제도지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반값으로 폭락하더라도 LTV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은 경매로 넘겨서 대출을 해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감당할 게 지금 상상이 안 그런 거죠. 집 다 뺏기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겪어야 될 고통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500만 명이 지금 패닉 바잉으로 집을 샀다. 서울에서 18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거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의 집값이요, 거의 미국의 뉴욕 근처 벤두리 집값하고 거의 일치하고 서울의 강남의 호화주택은 맨해탄의 집값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그 정도의 국민적 부가 축적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부유하냐? 도대체 집값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해서 한국이 돈이 넘쳐나서 집값이 올랐느냐? 경제는 무너지는데 경제하고는 별개로 저 집값이 생긴 것이냐? 자, 그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가 전성기를 넘겼죠. 85년에 프라자 합의할 때 전성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91년까지 6년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터져가지고 결국 지금은요 30년이 더 넘도록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이 꺾인 지가 30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93년쯤인 30년 전인 그때가 경제가 정점이었다고요. 그럼 경제가 꺾인 지가 30년 전이고 그 뒤로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의 집값은요 그때보다 몇 배가 올랐겠어요? 아마 한국의 집값은 그때보다 한 10배쯤 올랐을 걸로 보입니다. 경제는 추락했는데 30년 사이 집값은 10배쯤 올랐는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집값은 따로 놓느냐 경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폭탄이 될 겁니다. 정부가 못 받칠 거라고 봅니다. 자, 단두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손가락으로 단두대를 받치려한다고 내 모가지가 무사하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